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자신에게 또 어떤 귀인이 있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면은 실제로 그 귀인이 아예 하나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서부터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인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로하 씨도 본인의 사주에 어떤 귀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그 귀인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이제 의식을 집중하면 실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일단 월덕귀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 환경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월덕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자신의 태어난 월이 지금 뭐냐면 이제 그 만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몇 월생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 자신이 해월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묘월생이거나 아니면 미월생일 때 갑이라는 글자가 1에 있으면 그게 바로 월덕귀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갑일간에 해묘미 월이 있으면 월덕귀인이 아니라 해월생, 묘월생, 미월생한테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월덕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를 나타내는 그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본인의 이 사회적인 시공간 여기에 보면 이 해묘미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것은 곧 목운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운동을 하는 이 어떤 에너지가 과연 이렇게 이 한마디로 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월이나 묘월이나 미월일 때 과연 갑이라는 글자가 1에 드러나 있으면 이게 월덕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현재의 그 사주팔자를 보는 방식에서 보면은 이 갑일간한테는 해묘미 월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원리로 보자면은 갑일간이 해묘미 월이 아니라 해묘미 월에 이 갑이라는 이 글자가 월덕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월덕귀인의 완성을 하려면 이 월덕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갑한테는 기라는 글자가 이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갑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월덕합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글자라고 일단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월덕귀인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이 연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해월생, 묘월생, 미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월덕귀인이 되고 1에 있을 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 월덕귀인의 최종 완성은 월덕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요 기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갑일간한테는 기가 재성이 되고 이게 월덕합이 돼서 월덕귀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월이나 5월이나 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월덕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과 합을 하는 이 신이라는 글자, 즉 병일간한테는 이 신이 한마디로 이제 정제가 됩니다. 이렇게 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월덕의 합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월덕귀인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월에 사라는 글자나 유라는 글자나 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4월, 6월, 축월생일 경우에 이 경이라는 글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1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일단 월덕귀인이 되고요. 이 경금이라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는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월덕합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경금일간한테는 이제 재성이 되고 이게 곧 한마디로 월덕귀인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월생이거나 아니면 자월생이거나 진월생일 경우에 이 임이라는 글자가 1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일단 월덕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임이라는 글자와 합을 하는 이 정화가 있으면 이게 바로 월덕합이 돼서 월덕귀인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특이한 것이 이 월덕귀인은 바로 갑,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무기는 없고요. 무토나 기토는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임이라는 글자, 즉 양간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음간에는 즉 1에 이 음이 드러나 있는 것은 월덕귀인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월에 양간이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해당하는 그 양간이 드러나 있을 때만 월덕귀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주라는 글자가 이 부억을 나타내는 부억주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제 고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식록이 풍부한 고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그 먹을 복이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볼 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애자평에서는 그 이제 그 거기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주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시라는 글자가 이렇게 그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요. 여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연월일시에 일에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시에 본인이 사시에 태어났을 때 이게 바로 천주기인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먹을 복을 타고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갑이라는 글자한테는 식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신. 식신이 병화가 되는데 바로 이 병화에 즉 식신의 바로 걸록이 바로 천주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갑이라는 글자의 식신은 병화가 되니까 이 병화의 걸록, 즉 뭐냐면 12운성으로 걸록인 이 사화가 바로 천주기인이 된다. 즉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월일시라는 것이 연이라는 것은 초년, 그다음에 월은 청년, 일은 중년, 시는 말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년에 조차 한마디로 이제 말년에 본인의 식신에 대한 그 걸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년에 조차 일단 먹을 복이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 여명이라고 한다면 여자라고 한다면은 시에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나타내는 식신에 굉장히 강한 그 걸록이라고 하는 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먹을 복이 있는, 즉 뭐냐면 일단 자식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을이 있는 분, 일에 을이 있는 분은 이 시에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천주기인이 된다. 즉 먹을 복이 굉장히 높고 식록이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을이라는 글자에는 식신은 바로 이제 정화가 되는데 정화의 록이 바로 이 오화가 되는 것이니까 시에 이렇게 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천주기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생긴 그 이렇게 천주기인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현대 사회로 말하면 그 셰프 같은 거로 하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일에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시에 이렇게 사라는 글자, 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갑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신의 제가 그 걸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걸록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병화의 식신은 이제 무토가 됩니다. 근데 이 무토의 식신의 그 걸록도 사화라고 일단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현대에서 우리가 논하는 이런 일간을 기준으로 한 자평명리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화하고 토를 갖다가 같은 십윤성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병화의 식신인 무토의 걸록도 사화로 같이 본 것입니다. 즉 병화의 식신인 무토의 걸록과 이 병화 자신의 걸록을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이렇게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천주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 본인의 록이 되는 오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의 걸록이 되는 것은 기토가 됩니다. 기토. 근데 기토의 록을 한마디로 오화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 본인의 식신의 걸록인 오화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천주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식신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의 걸록인 이 신이라는 글자가 시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천주기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즉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니까 본인의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 사주팔자에 이렇게 천주기인이 있나를 봐서 추후에 이제 노년에 본인이 일단 먹을 복이 많은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록이 풍부한 고귀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기토의 식신은 한마디로 신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의 록인 유가 이렇게 시에 있으면은 바로 천주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식신은 임수가 됩니다. 즉 임수의 한마디로 이제 그 걸록이 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한마디로 해시생 같은 경우에 천주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개수가 식신이 되기 때문에 개수의 록지인 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시에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일단 천주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갑이 본인의 식신이 되는데 식신의 걸록인 인이라는 글자가 요 시에 있으면은 그게 천주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주기인의 마지막으로 개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을이라는 글자가 식신이 되기 때문에 을의 이 록지 걸록인 묘가 이렇게 시에 있으면은 즉 이제 묘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일간한테는 묘시생이 한마디로 천주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복성기인이 있습니다. 복성기인. 이 복성기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시에서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와 있는 그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에서 찾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갑일간한테는 바로 이 인이라는 글자가 바로 복성기인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의식이 풍부하고 걱정이 없으며 복록이 저절로 생긴다고 일단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한마디로 축이라는 글자, 이 축이라는 글자가 시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복성기인이 되는데 이 을일간한테는 축이라는 글자는 아무래도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말년에도 한마디로 이제 재물이 이렇게 넉넉하고 축이라는 글자는 또 금고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요거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축이라는 글자가 바로 관고가 됩니다. 재물이면서 관고가 되는 것이니까 재관을 다 이렇게 그 말년까지도 누릴 수 있는 일단 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얘기한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걸록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복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년까지도 요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이게 바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귀록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년에도 본인의 어떤 그 지지에 단단한 뿌리가 있는 것이 되니까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갑일간 같은 경우에 끝에 인이 있으면 복성균도 되고 본인의 사업적인 역량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글자는 제가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요 시에 이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복성균이 되는데 요 자라는 글자는 이 병화일간이 볼 때는 이제 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건 즉 본인의 어떤 소속, 본인의 어떤 명예, 본인의 조직 이런 곳에 일단 복성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늦게까지도 만약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한다면 이 자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성균이 돼서 복록이 일단 저절로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이제 복성균이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유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일단 천을기인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고법에 보면은 옛날 그 한마디로 사주책에 보면은 이 정이라는 글자는 곧 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유시에 달이 뜨는 것으로 일단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유를 얻으면 일단 상당히 좋게 본 그런 일단 고전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화일간한테는 이 유라는 글자는 바로 이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말년까지도 재물이 풍부한 그런 일단 그 구조가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라는 글자, 이 무일간한테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신시에 태어나면 즉 뭐냐면 이제 연월 일시 중에 시에 있는 것이니까요. 신시에 태어나면은 본인한테 일단 복성기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무토고 볼 때 한마디로 이건 이제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 무일간한테는 한마디로 경금의 걸록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천주기인도 되고 복성기인도 되니까 한마디로 귀인이 따블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토한테는 이제 이 미시가 되는 것인데 역시 본인한테는 뿌리가 되는 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요 미라는 글자는 미 중에 기토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년에 본인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에 이렇게 경이라는 글자, 즉 경일간한테는 오시에 태어나면 오라는 글자가 요 시에 있으면 한마디로 그것이 복성균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경일간한테 오라는 글자는 본인한테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경금일간이 만약에 늦게까지 만약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조직에서 이 복성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요 사라는 글자 역시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본인한테 이 신일간한테는 관성이 되고요. 요 시에 있을 때 한마디로 복성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제 진시에 태어나면은 그것이 일단 복성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일단은 그 다른 곳에
그 고전에 보면은 이제 연을 기준으로도 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도 어느 정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요 시를 좀 우선으로 보시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라는 글자가 1에 있을 때 한마디로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묘시에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복성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일간 같은 경우에도 이 묘라는 글자는 본인한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식신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제 먹을 복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활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글자가 요 말년까지도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월덕기인, 그 다음에 천주기인, 그 다음에 복성기인 이렇게 세 가지의 기인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시고 또 이렇게 희망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